근데 너무 암울해요. 이거 어떻게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고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허윤영 기자의 코멘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얘기하셔서 이 답답한 문제를 하시는데. 이 답답한 문제를 너무 평화롭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방향은 맞는데 뭐 이게 그 보니까 영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인터스텔라. 아, 그래도 지구를 떠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언젠가 답을 찾을 것이다. 뭐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뭐 나침반을 어쨌든 각 에너지 업계와 이 우리 국민들의 수요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고 또 그 사이에서 이 기자들 언론이 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은행권의 탄소 제로 이런 것도 한번 금사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진짜 무섭게 봐야 되는 건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하반기에 뭐가 나오냐면 2030년 탄소 중립 계획이 나와요. 탄소 절감 계획이 나와요. NDC라고 부르는데 2050년은 되게 멀잖아요. 30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진짜 와닿을 겁니다. 야 이걸 10년 안에 한다고 진짜?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던 그 예쁘게 말했던 지구를 위해서 뭐 우리가 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뱉었던 그 한마디의 약속이 진짜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수소는 10년 뒤에 투자하면 좋을 것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10년 뒤 수소환원제철도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2050년이 될까 말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핫했던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던 카카오뱅크는 마감은 상한가인가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반전의 반전. 아 반전의 반전. 네, 반전이 한 번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장 막판에 또 한 번의 반전 상한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 다 아시겠지만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따상 그러니까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2배 뛰고 상한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요게 조금 가장 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심사였거든요. 반전의 반전이면 360도니까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반전으로 270도만 가죠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아무튼 정리해 보면은 오늘 이제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3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더블은 실패를 했지만 이게 장중에 한 27% 많이 올랐어요. 27% 그 초반에 한 18% 이렇게 오르다가 27 막 상한가는 못 가나 했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장 막판 끝나기 직전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따를 못했죠. 어떤 따상 보통 얘기하는데 따는 못하고 상은 한 거죠. 네. 처음 시초가가 38%니까 시초가 더블은 시초가가 더블이려면 100% 올라야 되는데 38%만 올랐고 예. 그 상한가도 못 가나 했는데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고 그러니까 한 20몇 프로 올랐다가 네네. 한 10몇 %까지 밀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나 밀리는구나 그랬는데 그걸 또 다시 밀어 올려서 올려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볼게요. 33조 33조 원인데 이 정도면은 그 KB금융이 22조 뭐 이렇게 되거든요. 22조, 신한 21조. 바치강제에 한번 출연해 주셨던 이용우 의원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용우 의원님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포기하셨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아마 스톡옵션 가격 기준이라 공모가 가격 기준인가 하여튼 예. 그때 얘기가 170억인가 얘기 나왔는데. 뭐 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아까 기사도 쓰고 왔지만 이게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단순히 한 종목이 상장을 해서 뭐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수익을 줬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게 좀 오늘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네. 이거를 조금 나중에 8월 6일은 이 카카오뱅크 상장일은 아마 좀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KB금융이 22조고 카카오뱅크가 33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KB 국민은행이 아니라 KB 금융보다 시총이 KB 높은 금융 거거든요. 지주, 네, 지주. KB 증권, KB 네, 보험, 은행, KB 은행, 네. KB 캐피탈 이거 다 합친 거보다 네. 훨씬 높은. KB 금융 다 말씀하신 다 합친 이 그룹사들의 총 자산이 얼마냐면 600조 원이 넘거든요. KB 금융 6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29조 원. 그러니까 이 자산 기준 이게 뭐 사실 은행업이라는 게 이 총 자산, 그러니까 대출 자산을 통해서 이자 마진을 얼마나 잘 내느냐가 핵심인데, 그래서 이 자산 기준으로 이 보통 이 판단을 하거든요, 수요를.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런 거죠. 29조 원이면은 600조, 뭐 거의 뭐 20배, 20배 이런 금융사 시총을 넘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팩트북, 그러니까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반전으로 말씀드렸던 게 18%장 중에 뭐 한 10%도 오르다가 막판에 상한가 갔다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반전이고, 두 번째 반전은 외국인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거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를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올렸으면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아니까 네네네. 카카오뱅크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갑자기 외국인들이 그걸 막 끌어올리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기 전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가치, 그러니까 공모가를 기준할 때 비교 기업을 왜 좀 소규모 기업, 그 플랫폼 비중이 높은 기업을 썼냐, 이게 좀 핵심 논란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상장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논란까지는 아니고 우려 사항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의 이 비중, 그 공모주를 청약한 외국인들 중 그것도 외국인의 의무 확약 보유 비중이 낮다.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모주,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아니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우리는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약을 하거든요. 이렇게 확약을 왜 하냐면은 확약 기간이 길수록 공모주를 좀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그 공모주를 청약할 때 기관 투자 수요 예측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그 의무 확약을 많이 안 맺었다는 얘기는 네. 당일날 팔겠다는 거지. 당일날 그냥 시초가가 오르면은 던지겠다. 의사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약했던 비율이 13%밖에 없었어요. 이 13%라고 카카오뱅크 사례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외국 공모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단타 문제가 된 기점이 SKIT 사례였거든요. 이때 이 SKIT 사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이 36%였거든요. 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실제로 이 SKIT 때 외국인들이 상장 첫날에만 보니까 막 200만 주 막 물량을 던지면서, SKIT가 이때를 기점으로 따상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공모주에서 따상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과열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이 외국인 의무 보유 확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SKIT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SKIT처럼 이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더 낮으니까 상장 첫날에 나올 수 있는 외국인 물량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상장 이후의 주가 부담이 SKIT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게요. 그 숫자만 보면은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얼마나 샀냐? 3,400억 원이 넘게 샀습니다. 3,400억 원이라고 하면은 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전체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바로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와. 1위가 3,400억 원, 카카오뱅크가 3,400억 원이었고, 2위가 삼성 SDI였는데 451억 원. 451억 원. 네. 1등이 3,400억, 2등이 450억. 네. 와, 외국인이 진짜 엄청나게 사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오히려 국내 기관은 좀 순매도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시사를 하냐면은, 이
저도 이 이제 주요 금융 은행 분들을 만나서 요즘 그 은행주 주가가 조금 또 최근에 좀 좋았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해외 IR 같은 거를 이제 좀 그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외국인들이 뭘 질문하냐면은 본인 은행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 엄청난 성공 모델이 나왔냐. 아 그래요? 네,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권순희 기자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 굉장히 우리는 IT 기술 수준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은행 금융사가 더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이런 시장에서 이 카카오뱅크가 핫하다 이거는 정말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놀라워하는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수가 워낙 맞습니다. 시총이니까 네. 지수 편입 가능성? 네, 이 지수 편입이 뭐냐면은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을 10일인가 유지를 하면은 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조기 편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돼요.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뭐가 좋냐면은 이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사고 이러는데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그 기관들은 이 일정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지수를 통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카카오뱅크라는 이게 지수 편입 이 될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미리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해서 운영하는 맞습니다. 펀드 네. 같은 경우에 네네. 이게 카카오뱅크가 먼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900명이 넘었어요. 와, 역대급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 나온 김에 1000명 넘어가게 지금 계신 분들 좀 나가지 마시고. 근데 지수 편입이 되면은 그 지수에 대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수 편입이 안 되더라도 네네네. 이게 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사놓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아도 코스피 시총이 워낙 그러니까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네. 지수 편입은 거의 뭐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 맞습니다. 미리 좀 사놓자. 뭐 이런 수요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번째 반전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전에 SKIT 이후에 이 금융당국에서 어떤 그 조치를 했냐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공모주 상장 첫날에 너무 팔다 보니까 규정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 너네 이 원래는 이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의무 확약 비율을 보면은 그냥 기관 전체로 퉁쳐서 뭐 몇 퍼센트의 기관이 확약을 했습니다 정도만 나왔거든요. 예. 근데 SKIT 사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예 따로 떼가지고 세세하게 몇 퍼센트가 의무 확약이 몇 개월 이상이 됐는지 공시를 하라 이렇게 규정을 바꾼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당국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공시 규정을 바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네, 좀 리스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보유 비율이 확약이 낮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당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냥 첫날 상장에 팔고 단타해서 수익 먹을 거야.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시사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자금이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아까 권순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수 추종을 위한 자금이 미리 들어와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우리가 보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약간 발칙한 경제에 나와서 좀 카카오뱅크에 대한 좀 좋게 말하면 객관적인 그 뷰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근데 저도 약간 생각이 바뀌.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의 위력이 정말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좀 크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네. 오늘 그 오전에 이조 앵커하고 이제 BNPL이라고 네네. 그 핀테크 금융 관련해서 하나 녹화를 했어요. 그 나중에 나갈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 그냥 할부거든요. 그냥 카드사 할부 같은 건데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워낙 좀 잘 돼 있으니까 네네.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 뭐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해? 뭐 대단히 좋은 서비스는 또 뭐 있어? 아 뭐 좋아, 오케이, 뭐 좋은 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시중은행에 몇 배를 갈 정도로 그 멀티플을 몇 배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우리 쿠팡 백조 할 때 네네. 우리가 쿠팡이 뭐 대단할 게 뭐 있어 그랬는데 그 배송을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하고 반품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외국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이건 아마존도 못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래갖고 점수를 엄청 높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해요. 이게 그 사실 쿠팡이 그렇게 확실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 국민들의 암묵적인 그 법률. 그 현관 앞에 놓인 소포는 건들지 않는다. 천명. 오! 대박. 오! 천명 감사합니다. 아 오늘 허인영 기자의 카뱅 덕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배송을 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사람을 뭐 만나지 않더라도. 근데 이게 이번에도 이제 허인영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카카오뱅크가 엄청난 그러니까. 금융력 신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혁신가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우리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 그 카카오뱅크 아마 어떻게 이거는 근데 발칙한 경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가장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실 오늘은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정말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긴 했지만 사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추세적 상승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보는 이 애널리스트 분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 아니면 보수적으로 봐서 그래도 은행이다라고 카카오뱅크를 보는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기업 가치의 차이가 막 10조 원씩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어떤 걸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올해 안에 그 100% 주담대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주담대 시장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대출 시장에서 주담대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가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규제, 근데 좀 그 비관적으로 주담대 시장 공략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가 좀 너무 세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상반 2분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보니까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늘었어요. 네, 거의 안 늘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왜 안 늘었냐면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정말 우량한 담보로 안정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늘었다? 이건 규제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올해 안에 이 주담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담대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혼자서 만약에 100% 주담대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실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클 수 있었던 게 아시다시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요거잖아요. 편리한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건데 이때는 이 100% 비대면을 구현한 게 사실상 카카오뱅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해서 이렇게 커왔는데 근데 지금은 모든 은행 이 4대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렇고 심지어 지방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에서 100% 비대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게 물론 뭐 은행의 브랜드 뭐 이런 것보다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되냐, 한도가 어떻게 되냐, 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이 신용대출 시장과 달리 카카오뱅크가 이제 주담대 시장을 공략할 때는 조금 이 100% 비대면이라는 메리트 요거는 사실 없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는 상태여서 물론 뭐 그래도 카카오뱅크라는 이 플랫폼 저력이 있으니까 뭐 무시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금 33조 이렇게 되는 기업 가치가 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에서 보여줬던 어떤 센세이션한 모습을 주담대에서 보여주면은 조금 그래도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이 시중은행의 10배가 넘는 PBR 이게 좀 정당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PBR 10배 되는 거를 주담대로 정당화를 시키면은 100% 우리 금융당국에서 두드려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아파트 대출이잖아요. 네네. 이게 엄청나게 규제를 받고 있는 대출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를 보고 나서도 네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 시총 33조를. 네, 저는
카카오뱅크는 설사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카카오뱅크가 더 잘 갈 거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사이즈도 그렇고 네. 이거를 이익을 뭐 몇 년 정도의 이익을 땡겨와도 되냐 그러면은 뭐 진짜 뭐 한 만년 이익 땡겨오면 뭐 이 정도 시총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자가 굉장히 높아요. 기술적인 해자가.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카카오뱅크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제가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안 올라가거나 그럴 거랑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이벤트들 네네. 그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설명하는 거는 앞으로도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라이브 카뱅으로 했을 때 어떤 저희 시청자분이 카뱅은 소울이 있다. 그죠? 네. 그 얘기가 가면 갈수록 좀 와닿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이 숫자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권순희 기자 말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전체 뭐 이 시장을 다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사업도 그렇고 이 대출 시장에서도 만약에 남은 파이를 다 먹는다고 해도 지금 주가가 과연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취지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카카오라는 어떤 그 뭐랄까 소울. 네, 소울. 좋게 말하면 소울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좀 약간 뭐랄까 뭐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모회사인 카카오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카카오톡도 그렇고 뭐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사업도 그렇고 한데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의 자회사이기도 한데다가 은행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장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권순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래님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만 내면 되지 시총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 않냐. 저 이 말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나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같냐 내려갈 거 같냐? 전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카카오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카카오라는 게 시가총액이 지금 64조 원이에요. 이게 한 50% 올라서 64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액분할 때부터 한 50% 올랐으니까 그때 한 45조 된다 치면은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33조잖아요. 카카오 전체가 45조인데. 그러네. 이게 카카오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간 거예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그럼 플랫폼의 가치보다도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교하는 건 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래 뭐 니네는 쩔이라 그래 고 치고. 그럼 그 모회사인 카카오하고 비교를 해도 그러면 여기서 45에서 33 빼면은 나머지 카카오의 가치는 12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도 사실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급으로 가는 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외국에서 이 핀테크라는 곳의 멀티플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쳐준다면은 맞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전 어쨌든 비싸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맞습니다. 위로 가냐 내려가느냐를 예측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선중님께서 했던 말 공감되는데 공모주 균등 분배와 유동성의 콜라보다. 그 저도 딱 이 시초가 뛰는 거 아니 시초가가 아니라 이 시총 30조가 넘어서는 걸 보면서 이게 맞아요. 오늘도 제가 저번에 이 공모주 시장 좀 약간 과열됐다라는 편으로 제가 한번 발령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MTS가 마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증권 시스템이 우리 현재 공모주 시장의 유동성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거는 카카오뱅크 주식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뭐 팔려는 건지 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있어야지 주가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가의 선행 지표라고도 하잖아요. 예. 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다라는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카카오뱅크의 소울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 33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까 다른 그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좀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적수는 토스뿐이다.
그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좀 약간 무리수 같은 그 기사 제목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토스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측정이 되잖아요. 예. 한 9조 원 정도라고 해요. 9조 원 정도. 토스, 그러니까 토스죠. 토스 뱅크가 아니라 토스. 우리 발제강제 상장하면 얼마 받을까? 이런 버블장에 그 여기서 아까 안 쳐주나요? 우리 오늘- 소울이 없나? 그러니까 얼마죠? 더 뭐 더하면 시가총액이 오늘 한 거? 12,000원이라고요? 아니 오늘 그 싸주신 거 다 더하면 3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3만 원에다가 PER 100배 적용해서 우리 시가총액은 300만 원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토스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이게 기존 금융사들은 오늘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보면서 아마 정말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사실 이 최근에 이 금융지주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인터넷 은행이랑 이 우리가 은행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화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그 은행 밑에 팀 형식으로 뭐 디지털 혁신 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거나 좀 요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었는데, 근데 카카오가 워낙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은행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기존 은행이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 뭘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금융지주 우리도 인터넷 은행 인가를 내달라 아예.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이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을 세우려면은 은행업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기존의 은행에 다니시던 분들이 아무리 이 기존의 은행 안에서 모여서 뭐 어플을 고치고 뭐 UI를 개선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은행들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톡옵션으로도 뭐 아까 기사도 나왔는데 임직원들 차익, 그러니까 일반 직원분들입니다. 차익이 뭐 거의 3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정말 혁신을 하려면은 이 기존 은행들도 뭐 팀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운 법인 인가를 받아서 새로운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서 한 300명쯤 사람을 새로 뽑고 스톡옵션을 주고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 상태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쭉 간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한테는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리테일 영역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게 거죠. 되게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기존 은행이라는 거는 꽤 진짜 우리나라에서 탑 레벨의 그 학생들을 네네. 신입사원으로 받아서 네. 그 회사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국에 뻗어 있는 그 네트워크, 네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자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뭐 시중은행보다 잘하는 게 뭐 있어? 라고 한다면은 뭐 돈이 많기를 해, 네트워크가 있어, 뭐 업력이 쌓이기를 해. 인재로 따져도 은행에 있는 인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다 때려부시고 새로 만드는 게 낫다라는 것들이 진짜 이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반증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행에서도 벌써 어플을 몇 번을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신한은행만 해도 뭐 써니뱅크 뭐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은행도 위비뱅크 한다고 그랬다가. 근데 그 빈센트님, 시중은행 경영진들은 뭐 정치인들한테 잘 보이면은 억대 연봉 나오는데 카카오뱅크 주가를 왜 신경 쓰냐? 저는 시중은행 경영진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금융사 기존 은행의 그 주주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다른 금융주들 보니까 좀 하락을 했거든요.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어떤 얘기가 나면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춤했던 게 이 카카오뱅크 하나로 수급이 쏠려서 나온 거다. 그게 주주분들이 보시기에도 나는 KB금융,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 이 금융이 앞으로 뭐 디지털도 그렇고 성장을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을 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어마어마한 즉시 대비전을 치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면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워낙 좋아서 사실 그 혁신을 뭐 외국인들을 비롯한 주주분들이 시장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는 진짜 금융권에 굉장히 무거운 고민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을 시장이 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과제, 금융권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저더 짧게 할까 아니면 권순희 기자가 이제 뭐 이게 하려고 했는데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그 지방은행 오! 아, 지방은행. 이 2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1,200명 돌파와 2만 원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지방은행 얘기하기에 지금 30분 저 다음에 그러면 아예 따로 그러니까 오늘 이 지방은행 그 시중은행도 위기지만 지방은행이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좀 생존을 하려고 이 전략을 짜고 있나를 그거는 다음에 녹화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